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뭐랄까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딱 봤을 땐 서로 배신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에서도 말이죠. 오늘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바이블을 가지고 이 끝없는 게임 속에서 어떻게 배신이 아니라 협력이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 될 수 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다들 기억하시죠? 딱 한 번만 만나고 끝날 사이라면 서로를 배신하는 게 각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요, 그 게임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아니 그냥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의 배신이 앞으로의 내 모든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의 선택이 똑같을까요? 바로 이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무한반복 게임의 시작점이에요. 이 끝없는 관계에서 협력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인내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받게 될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미래의 가치를 현재 얼마나 높게 쳐주는가로 따져보거든요. 미래에 받을 보상이 현재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져야 당장의 유혹 때문에 평생의 파트너를 잃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내일 받을 10,000원이랑 오늘 당장 받는 10,000원, 그 가치가 같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미래의 이익들을 도대체 어떻게 현재 가치로 똑같이 바꿔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공식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미래에 내가 영원히 받을 돈의 총합이 만약 지금 당장 한 번에 받는다면 과연 얼마일까? 이걸 계산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V는 매번 받는 보상, 예를 들면 월급 같은 거고요. 그리고 저기 그리스 문자 델타 보이시죠? 저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내심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이용해서 미래의 월급들을 차곡차곡 현재 가치로 바꿔서 더했더니 짜잔! 오른쪽에 있는 아주 간단한 식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 이 델타, 인내심 지수라는 게 뭘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델타를 경제학에서는 할인인자라고 불러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 숫자는요, 경기자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가 0.9다. 이러면 내년에 받을 10,000원의 가치를 오늘의 9,000원이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할인해서, 즉 깎아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그래서 이 할인인자만 딱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보여요. 왼쪽처럼 델타가 1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내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오늘 기꺼이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장기적인 협력이 중요하겠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델타가 0에 가까운 사람은 아주 현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 내 손에 쥐는 게 최고인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협력보다는 배신이 주는 유혹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내심이 협력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제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면요? 아니면 에이, 이번 딱 한 번만 배신하고 다시 잘 지내면 되겠지. 이런 유혹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협력을 강제하는 두 번째 장치, 바로 믿을 만한 위협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 위협의 이름이 바로 방아쇠 전략입니다. 이름이 참 직관적이죠? 상대가 협력하는 동안에는 나도 계속 협력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고 배신이라는 방아쇠를 당긴다? 그럼 나 역시 즉시 영원한 보복 모드로 전환해버리는 전략이에요. 협력은 조건부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방아쇠 전략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게 바로 이 냉혹 전략입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첫째, 일단은 협력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둘째, 상대방이 협력하는 동안에는 나도 계속해서 협력을 유지한다.
셋째, 하지만 만약 상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배신한다면? 넷째, 그 순간부터 영원히 배신으로 갚아주면서 상대를 응징한다. 용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번의 배신은 영원한 보복을 부른다. 이 위협,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고 싶은 유혹을 꾹 참고 장기적인 협력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위협의 힘이 협력의 기반이 되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인내심, 즉 높은 할인 인자, 그리고 배신을 확실히 응징하는 믿을 만한 위협, 즉 방아쇠 전략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될 때 게임 이론에서 가장 놀랍고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전례 정리, 영어로는 포크 theorem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내용이 김영세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정리 9-1, 즉 전례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 올린 논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글씨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례 정리의 핵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충분한 인내심과 확실한 응징, 이 두 가지만 갖춰진다면 벌을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 어떤 협력 시나리오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A랑 B가 7대3으로 나눠 갔든 5대5로 나눠 갔든 심지어 매번 다르게 나눠 갔든 그 모든 게 안정적인 내슈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한 정답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전례 정리가 가진 힘입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제가 방금 벌을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례 정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협력의 결과가 애초에 그 게임 규칙 안에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최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우리 200만 원씩 나눠 갖자. 이런 협력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바로 개인 합리성을 만족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경기자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협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만약에 내가 배신했다가 영원히 보복당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협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신하고 평생 벌 받는 게 더 이득이라면 그 누가 협력에 참여하겠어요. 그쵸? 즉, 협력은 모든 참여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된다는 안전선을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인내심에서부터 방아쇠 전략,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례 정리까지. 그럼 이 멋진 이론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협력을 이뤄내는가? 그 세 가지 핵심 재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믿음, 즉 무한반복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미래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인내심, 즉 높은 할인인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은 반드시 응징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 바로 방아쇠 전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질 때 비로소 놀라운 협력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을 보면 기업들끼리 암묵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담합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이것은 기업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협력일까요? 아니면 어느 한 기업이라도 가격을 내리는 순간 모두가 피 튀기는 치킨 게임으로 돌입해서 공멸할 거라는 깨지기 쉬운 위협의 균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배운 전례 정리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